네, 홍사입니다. 2월 17일 종목 분석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금일 같은 경우 이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은 이제 안트로젠, 뭐 이현상 갖고, 그 다음에 유니온 갖고, 그 다음에 화인서키트가 있는데 이거 스펙 합병한 종목이니까 일단 지켜보도록 할게요. 이 현상 갔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그 정도의 어떤 파괴력이 있는지는 이제 좀 지켜보면 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그 상한가 갔던 종목들은 잘 체크를 좀 해놓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종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금일 어떤 그 삼성전자 같은 거 빼놓고 좀 이렇게 굉장히 오전에 강했던 종목들, 오전에 강했던 종목은 저기였어요. 이제 포스코홀딩스. 그리고 나서 오후에 넘어오면서 미래나노텍하고 셀바스 AI가 가장 강했습니다. 그리고 얘네들이 좀 부각이 좀 되는데 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유럽에서 이제 정책이 이제 그 시행이 되기 때문에 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얘네들이 아직은 그 매출을 분반을 해서 2차전지 종목들 같이 그렇게 시세를 내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는 성일 하이텍이 원래 가장 큰 저기 캐파를 좀 가지고 있고 대장은 에코프로예요. 에코프로가 여기저기 많이 뭐 자회사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대장주고 그리고 나서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보고는 있는데 꼭 그런 거보다도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정책 경기 부양 쪽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현대두산 인프라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주말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건 얘기가 나오거나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는 데모나 해인 뭐 이런 애들이 움직일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좀 봐야 된다. 아예 바닥에서 누워 있으면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쓸 텐데 고개를 한번 들어줬습니다. 데모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SM 관련해가지고 종목들 뭐 하이브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예측하기 좀 힘들죠. 근데 오늘 그거 말고 자회사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좀 나온 게 있습니다. 뭐 매각을 해서 뭐 어떻게 한다, 뭐 수혜를 보는 어떤 종목이 있냐, 뭐 나왔는데, 원래는 SM, CNC가 있는데 얘가 지금 단일 호가를 좀 가졌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키스트가 대표적으로 움직였습니다. 20%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 보는 걸로 이제 갤럭시와 SM을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이제 제주은행을 좀 봐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제주은행, 코인원, 제주은행 이 내용 같아요. 이제 인터넷 은행 출발 가능성 지금 5대 은행의 어떤 독과점으로 이제 묶여 있다.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인터넷 은행 허가를 또 내주려고 하는데 제주은행이 상당한 그 유력한 후보이다라는 그 내용인 그 재료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얘가 갖고 있는 제주은행 제주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금리가 올라갔을 때 움직이는 이게 지금 1300원 근처까지도 좀 올라오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경향도 좀 있지만은 막판 가가지고 어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개를 이렇게 들어줬단 말이죠. 2만원을 돌파를 좀 해주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음 주 23일 날 정부에서 이제 관계된 그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인터넷 출범 관련해가지고 어떤 그 기업에 해줄지. 근데 그쪽에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제주은행이 가장 유력하다. 그런 부분이 작용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주은행을 좀 보고는 있는데 만약에 월요일 날부터 해서 시세를 한번 더 이렇게 내준다고 하면은 발표 전에 한번 시세를 내줘가지고 끝내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뭐 자리를 말씀드리기보다도 이거 감각적으로 따라가셔야죠. 하시고 이제 매매를 좀 끝내시면 좀 될 것 같고 만약에 월요일 날 좀 쉰다고 하면은 다시 2만원 언더에서 19,000원에서 18,000원 요 사이에 가격이 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. 제주은행이 나쁘지가 않습니다. 지금 같은 흐름 속에서는 지금은 제주은행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2만원 이상 올라와서는 움직이긴 했으나 이 가격대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전 여겨지고 있어요. 이 가격도 싸다고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
제가 잡을 타이밍이 없죠. 저는 일단 매도를 했으니까 타이밍 없이 월요일날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무리하게 잡지는 않을 거예요. 이제 안 될 것 같으면은 이제 안 하는 걸로 다른 것 좀 있으니까. 그래서 제주은행으로 꽤 괜찮게 매수를 해서 매수를 먹었다. 자, 그리고 나서 나머지 종목들 혹시라도 지금 일단은 금리 자체가 1,300원 정도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음 주에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SCI 평가정보나 푸른저축은행 이런 걸 좀 보고 있어요. 근데 푸른저축은행하고 이제 SCI 평가정보 두 개 다 봤거든요. 근데 푸른저축은행 얘는 거의 뭐 그래도 종가상을 조금씩 올려주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좀 이렇게 움직임이 좀 더딘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아니었고 얘 있잖아요. 얘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제 오늘 모습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나름 좀 시장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좀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얘가 만약에 다시 월요일날 이렇게 4,250원을 돌파를 해가지고 요 위에서 논다면 요 위에서 움직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SCI 평가 정보 여기서는 5,000원까지도 충분히 한 방에 4,250원 이상에서는 한 방에 이렇게 뽑아줄 수도 있는 그런 위치가 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고점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SCI 평가 정보를 혹시라도 환율이 좀 움직이면은 같이 한번 좀 보는 그런 종목으로 보도록 할게요. 환율도 있지만은 한국에서 그 금리 인상이 아마 23일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지만은 다시 한번 좀 금리를 좀 인상할 수 있는 여기 있네요. 한국 기준금리인데 2월 23일이니까 요거 이제 발표하기 전에 약간의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. 당일날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 미리 움직이면은 이제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날, 수요일날 요 중에 한번 움직이면은 그때 한번 보는 걸로.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이제 일단은 접어두고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매매하고 이제 끝내는 걸로 이제 하도록 할게요. 월요일날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잘 모르겠어요. 일단은 유니온이 상한가를 갔지만은 거래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터졌지만 장 막판에 이제 붙였거든요. 좀 이렇게 약할 가능성이 좀 있다. 힘이 좀 약할 가능성이 좀 있고 주말 지나고 나면은 이 관련된 내용이 조금 사람들이 기억에서 좀 잊혀지기 때문에 그 강력한 그 내용이 좀 부족할 수가 있다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얘가 어느 정도 가격에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간다는 걸 예측을 하기보다도 다음 주에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. 유니온 테마 자체가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켜본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. 오늘은 유니온 머티리얼하고 이제 뭐 세노텍 그런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냈습니다.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AI 관련된 종목이 오늘 좀 강하기는 했는데 셀버스 AI 셀바스트 AI가 지금 다시 조정받고 난 다음에 5일선에서 딛고 나서 지금 올라왔단 말이죠. 얘가 이제는 웬만하면 좀 잘 죽으면 안 돼요. 이제 조정받고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죽으면 좀 안 될 것 같고 여기 혹시라도 잠깐 장이 안 좋아서 내려온다고 하면은 18,500원 정도를 깨지 않고 19,000원 언더에서 뭐 이런 자리에서 좀 한번 조정받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올려주는 그런 느낌을 한번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나서 2만원 넘어가면은 다시 이제 매도 때리고 그런 식으로만 좀 보면은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그 전에 이제 대장이었던 코난 테크놀로지도 지금 어느 정도 이평선이 좀 모여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딛고 올라와 주는 게 굉장히 정서적으로나 정신 건강이 좀 좋죠.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을 좀 해줘야 된다. 안 그러면 여기 밑에 21선 있기 때문에 요거 뚫고 내려오면은 9만 원을 지금 위협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. 코난 테크놀로지 AI 관련된 종목 그리고 오픈 엣지를 또 봐야죠.
오프레지는 위에 지금 3 만들면서 이렇게 5일선 만났습니다.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잠깐 내려왔다가 가야죠. 상한가 갔던 부분까지도 왔으니까. 하지만은 일단은 2만원 다시 한번 깨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일단은 얘 기다려 봐야 한다. 보통은 이 종목은 11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자주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봐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. 오픈엣지 테크놀로지.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잘 나오기는 하는데, 오늘 어제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제 좀 까먹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있고, 사실 말씀을 드렸어도 오늘은 미래나노텍이나 아니면 제주은행 그런 거 보느라 얘 이렇게 할 시간은 그렇게 안 됐어요. 이렇게 시간대가 좀 겹쳐가지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, 솔트록스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트록스 아까처럼 이렇게 20일 깨고 내려오면은 다시 반등을 해줄 수가 있는데, 이 구간에서 다시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코난 테크놀로지가 지금 9만원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잖아요.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런 시간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뒤로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시간상으로. 그런 부분들이 좀 주의해야 된다. 이런 거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솔트록스는 여기를 돌파를 못 해주면, 27,000원을 돌파를 못 해주면은 시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죠. 얘가 어저께 그 방송에 대표가 나와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자신있게 뭐 얘기하고 하던데, 그래서 손이 더 안 가더라고요.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데, 대표가 방송에 나왔었다. 그런 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린드먼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는 지금 이제 급등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. 린드먼 아시아는 이제 급등주로 받고, 이 7,500원 정도를 이탈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차트로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. 이렇게 급하게 이제 움직이는 거.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잠깐적으로 이제 조정받는 것보다도 내려오면은 뭐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. 여기까지 6,500원까지도 6,500원까지도 한번 쭉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,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나잇 하시는 것보다도 장중에 이제 보고 난 다음에 타이밍이 왔다 하면은 단기 매매만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린드먼 아시아 전고점 부근이죠. 여기가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8,000원 넘어가면은 얘는 매도 라인으로 좀 봐주시고, 요 밑에 라인에서 좀 이렇게 그날의 어떤 수급이 좀 들어왔을 때 그때 땡겨줘야 된다. 린드먼 아시아. 자, 리튬 관련된 종목은 오늘 미래나노텍을 좀 매매를 좀 했는데, 다음 주에는 미래나노텍보다도 가격적으로 좀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뭐 하이드로라든지 강원 에너지라든지 그런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이때 뭐 언급을 좀 했으니까 약간의 싹수가 좀 보여서 말씀을 좀 드렸죠. 지금 주봉으로 좀 보고 있는데 요때죠, 요때 18,000원 언더에서 몇 번 매매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, 금양도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좀 드렸고, 요거 돌파해 주면은 23,000원, 24,000원까지도 가능하다. 근데 오늘 기본적으로 한 번에 시세를 내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가 잡고 다시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. 차라리 좀 내려와서 조정을 일정 정도 받고 난 다음에 5일선 밑에서 따라가면은 5일선 딛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게요. 근데 최근에 지금 불고 있는 2차전지의 어떤 추세가 좀 꺾이면은 얘도 그렇게 다음에는 안 갈 수도 있다. 그래서 너무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오버넷 하는 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. 또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이 정도까지만 본 거예요. 이 정도에서 이 정도. 요 정도의 목표치가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미래 나노텍은 다음 주에는 좀 이렇게 쉬어갈 수도 있다. 얘 말고 지금 바닥권에 있는 바닥권이라기보다도 어, 금양은 항상 중간 이상은 하거든요. 근데 금양이 여기에 오면은 부담스러운 겁니다. 33,000원 33,000원 오면은 여기 이제 매물들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.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. 장중에
게다가 이제 리튬 관련해 가지고 얘가 뭐 어떤 실적 발표나 아니면 매출이나 뭐가 자신 있으면은 이제 들어 올리겠죠. 일단 그 보면 따라가면 좀 되는 거고. 하이드로 리튬. 얘네 실적 발표를 안 한 것 같던데, 하여튼간은 그런 것도 좀 챙겨 좀 봐야 되고, 마찬가지로 아침에 좀 보면서 장중에 이제 시작을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0.5%, 1%를 넘기지 않을 때만 좀 이렇게 접근을 하고,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2만원대니까, 2만원대에서 좀 강하게 돌파하면은 좀 더 홀딩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,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은 그냥 올라가면은 그냥 매도 때리시면 됩니다. 하이드로 리튬. 만원에서 2만원 넘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매력이 좀 있습니다. 요즘에 매력이 좀 있고 좀 잠잠한 애들 중에서 이제 강원에너지도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딱 봐도 얘는 가격대가 좀 보이니까 9,000원 그죠? 9,100원 뭐 그 정도 라인에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리튬, 뭐 폐배터리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에코 프로가 살아 있는 상황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. 최근에 대장이니까 에코 프로. 오늘 좀 조정을 좀 세게 맞았는데 추세가 과연 이거는 오일선은 당연히 언젠가는 이탈을 해요. 근데 밑에 따라오는 이제 11선도 딛고 나서 반등을 해주든지 조정을 받고 움직이든지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. 이제는 안 그러면은 아무리 이제 쇼커버가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왔다고는 하지만은 조정은 거쳐서 가야 됩니다. 그 주식이 다 그렇습니다. 자, 에코프로하고 이제 폐배터리, 리튬 관련돼서는 그렇게 좀 보고 나서, 요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현대두산, 인프라코. 현대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, 한 요때 그때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, 정거 좀 가까이 오니까는 좀 부담스럽다 해서 이제 데모를 말씀을 드렸는데, 오늘 이걸 뚫어가지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움직였다. 그런 거는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부분 중에서 재건 쪽보다는 요게 그 작용의 가능성이 좀 높아요. 이 중국 쪽 매출이 좀 높으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은 현대두산 인프라코가 좀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. 딱 봐도 얘는 일단은 9,000원 초반 정도에서 좀 기다렸다가 여기를 지지해 주는 것을 보고 나서 매매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. 연속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9,000원 정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하고 혹시라도 데모가 좀 움직일 가능성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데모가 장 안 좋을 때 뭐 이렇게 하루 이틀 뭐 쉬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은 고개를 좀 이렇게 들어줬습니다. 근데 다시 요 밑으로 내려와서 깨고 14,000원으로 간다? 그러면은 들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15,000원을 깨면은 일단은 잘라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뭐 14,000원에서 딛고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다시 보지 얘를 계속해서 들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. 지금 어떤 종목을 뭐 이렇게 스윙으로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재건까지 이제 봤고 마지막으로 이 SN 관련된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. 이제 키스트, 뭐 갤럭시아 SM, 그 다음에 SMCNC가 있는데 SN 관련된 종목들 하이브도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. 하루가 아침만 되면은 어떤 뉴스가 지금 나올지가 모릅니다. 뭐 내부자 폭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고 자회사 정리를 해가지고 수혜를 받는 종목들 하면은 SMCNC가 지금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다가 지금 단일 호가가 좀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단일 호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키스트가 좀 움직였다. 키스트 그리고 디어유가 있는데 디어유 같은 경우는 디어유 먼저 볼게요. 얘는 아니래요. 얘는 안 판대.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디어유는 그때 처음으로 뭐 그런 얘기 나왔을 때가 최고가를 찍고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. 그래서 얘는 아니고 키스트가 오늘 가장 유력하다고 해서 올라왔습니다. 그리고 20%가 정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어요. 그리고 현재 자리도 마찬가지로 위에 매물대가 꽤 많기 때문에
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단계적으로 좀 소화해 줄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. 그래서 내일이죠. 연속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 다음날 움직이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. SM이 요즘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좀 있으니까는 키스트 하나 보고, 그리고 갤럭시아 SM 얘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. 근데 차트는 아까 전에 봤던 키스트보다는 위에가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종가상으로 갤럭시아 SM을 좀 들어갔어요. 장 초반에 레이더에 걸려가지고 매매를 해가지고, 아유 죄송합니다.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이 좀 많이 났는데 그 이후에도 두 번의 찌르기가 있었어요. 두 번의 찌르기가 있어가지고 이때마다 좀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이 좀 잘 나기는 했는데, 그러고 나서도 요때 이렇게 뺄 때 약간의 어설픈 물량 털기, 아예 빼려면 쭉쭉 빼든지 아니면 제가 뭐 착각한 거 있을 수도 있고, 하여튼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한 4,000원 정도에서 유지를 좀 해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바로 갈 수도 있어요. 바로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밑으로 뺀다고 하면은 어디까지 뺄지는 모르겠어요. 뭐 3,800원까지도 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3,600원까지도 뺄 수도 있는데, 뺐다가 요때처럼 회복만 해준다고 하면은 빠르게 회복만 좀 해준다면은 한번 노려볼만 하다,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. 키스트보다는 얘가 한번 움직이면 대차게 움직이고, 갤럭시아 그 증권형 토큰 관련해서 움직였던 그런 이력도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돈이 이미 들어와서 움직인 녀석이다. 갤럭시아 SM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제주은행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게 좀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나머지 종목들은 이렇게 좀 보시면서 중국 관련된 그 기존의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이 성형 뭐 엑스레이나 이제 그런 종목들이거든요. 이제 그런 걸 좀 봐주시면 좀 체크해 놨다가 움직이면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